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보고 뒤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우 대사도 전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무성, 최경환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된 인적 쇄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21명은 당협위원장직에서 교체됩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배우 스캔들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이 지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강남 대종빌딩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 위험 2등급 건물 거주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을 알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건데 지자체도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 연루 정황이 포착이 돼서 원소속 복귀 조치 내려졌던 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를 해서 쫓겨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비위 첩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 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을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했다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7은 김 수사관의 주장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김 수사관의 주장 또 청와대의 대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 수사관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김모 수사관이 지난해 9월 작성해 보고한 감찰보고서 문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 2009년 지인에게 조카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1,000만 원을 돌려줬지만 러시아 대사 내정 이후에 돈을 돌려줬던 지인이 문제 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첩보를 입증할 거래 내역과 음성 녹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첩보를 덮었고 자신이 도리어 미움을 받게 돼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우 대사는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관련 재판도 다 끝났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사건을 계속 해갖고 첩보라고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스내는 거지. 청와대에서 검찰에다 알아보니까 이미 끝난 거고 더 할 게 없다는 거. 우 대사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고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그런데 김모 수사관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조국 민정수석이 감사를 무마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권 고위인사들의 첩보를 보고해서 미움을 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해서 공개한 문서 내용을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고 당시 조 수석이 확실하냐고 묻자 박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답변했고 수석의 보고를 받은 임 실장은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는 그 뒤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해 보고한 첩보 중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권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뒤 미움을 샀고 표적 감찰을 받아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된 뒤 수사 개입과 셀프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 전 특감반원 김모 씨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우윤근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김 수사관의 진술을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사건 무마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첩보 당시 우윤근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사검증 차원에서 본인과 검경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 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감찰 활동을 한 자체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선 보고할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모 수사관의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 노출은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명예훼손 부분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정치부 백대우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로 거명됐는데 우 대사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먼저 해주죠. 예,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요. 그렇죠. 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는 전남 구례 광양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3차례 당선됐던 예.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그 임기 초반에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 지역에 그 불었던 국민의당 돌풍 흐름에 밀려서 예. 사선고지 등정에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에 지금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다는데 이 청와대의 설명은 우 대사가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예. 국회의장이 임명을 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법규상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건 맞습니다. 예. 그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노력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개헌 노력에 앞장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 대사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출범회 때 이제 비서실장의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초대 비서실장, 그 당시 거명된 인물들이 그 현재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예. 그 현재 주중 대사인 노영민 그리고 우윤근 대사 등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예. 그 청와대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교체 필요성 등이 다각도로 맞물리면서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그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노영민 대사 그리고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그 우윤근 대사도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특감반원 김모 수사관의 얘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 듯이 여러 건이 있다.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좀 취재가 됩니까? 예, 뭐 집중적으로 심층 취재가 된 건 아닙니다만 예. 뭐 일부는 전해 들은 게 그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이 원래 각자 일하는 방식이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지 서로 간에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 하지만 그 민정수석실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요. 예. 김 수사관이 여권 실세 비위 첩보를 다수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대략의 2명 정도의 실명도 전해 들었는데 예. 그 한 명은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 예. 다른 한 명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권에서 실세로 꼽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예. 분이었습니다. 이게 파장이 커질 것도 같은데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여야 간의 입장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뭐 여당인 민주당은요. 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문제가 불거지는데 청와대가 사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아하. 떳떳하다면 철저히 조사했다.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백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5당이 연동대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 선거제 개혁 검토와 함께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극적인 합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끝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합의안이 나오면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내면 국회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전달드리러 온 겁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단식을 끝냈습니다. 야3당은 해단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 농성도 철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한 실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몸 보식이 끝나면 여러분들과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여야 5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김용태 등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 공천 파동과 당 분열 사태를 기준으로 삼았고 친박과 비박을 고루 물갈이했습니다. 당장 교체 대상이 된 현역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한 현역 의원 21명 가운데 복당파는 김무성, 김용태, 홍일표, 권성동 등 9명입니다. 친박계는 원유철, 최경환 등 12명이 포함됐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와 국정 실패, 보수정당의 군답,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조강특위는 32명의 교체를 비대위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일부 비대위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사를 잃는 그런. 물갈이가 확정된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과거 친박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친박의 상징성이 있다고 또 하나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직도 이런 식의 정치 보복. 자유한국당은 원외 당협 44개 지역을 포함한 총 79개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을 새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오늘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자,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했는데도 이 당 차원의 징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광화문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검찰의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민주당원 300여 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재명을 제명하라! 이들은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도 당이 당초 공언과 달리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소하면 분명히 제명한다고 얘기했죠.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은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이 지사 징계 청원서도 당에 제출했습니다. 안 나올 거면 사퇴라! 하지만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선 정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연합단체의 회원들은
검찰이 이 지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부당하게 기소한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며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이 지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여배우 스캔들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김부선 씨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김 씨는 힘들어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지사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김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김 씨는 갑자기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 측이 김부선 씨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결국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공공기관에선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든 곳이 바로 국회인데 국회에선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모여있는 국회의원회관입니다. 비상계단 안쪽 창틀에 종이컵이 놓여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바닥에서 담뱃재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위층, 아래층, 따질 것 없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담뱃불을 끄는데 쓸 물까지 페트병에 담아뒀습니다. 금연 문구가 층별로 서너 개씩 붙어있지만 무색합니다. 금연인 거 아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흡연? 공공이었는데 아예. 금연인 거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고 왔어요. 저 원래 11층 올라가면 흡연실이잖아요. 네. 금연 문구를 아무리 붙여봐도 소용이 없자 재만이라도 떨어뜨리지 말라달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이 참다 못해 경고성 문구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의원회관 청소 근로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집니다. 방법이 있어요. 쓸었는데 돌아서면 또 담배꽁초가 있어. 신발이 맨날 쓸고 닦아내면 담배 제가 막 깜빡이 떨어져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할 관할 지자체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출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 제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가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의 첫 번째 명시된 기관이 국회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쫓는 건데요. 하다하다 성추행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해 보다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시끄러운 노래방.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모습의 여성을 더듬고 옷을 들춥니다. 영상은 지난 10월 한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보다 못한 접속자가 방심위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여성과 사전에 합의한 장면이라는 입장이지만 방심위는 심의 끝에 성추행 혐의로 진행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사에는 2달 동안 성인 채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한 해 방심위가 심의한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방송 건수만 305건, 전체 심의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심의는 2배, 징계 건수는 4배나 급증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점점 빈번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방심위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건축물의 안전도는 알파벳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마지막 2등급은 강남 대종빌딩처럼 붕괴 위험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2등급 건물에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용욱 기자가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입니다. 건물벽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낡은 시장 건물 사이 통로에는 안전 그물망을 길게 설치했습니다. 출입 제한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시장 건물은 지은 지 5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은 형편이 어려워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라고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근데 수익자들은 다 나가고 우리는 없어 참신단다라는데 왜 나가? 지은 지 43년 된 인천의 시장 건물입니다. 3년 전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 3층을 불법 증축해 붕괴 위험이 더 높습니다. 60여 명이던 주민은 모두 떠났고 남은 사람은 4명. 40년 가까이 살아온 터전을 떠날 일이 막막합니다. 어려워요.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노무를 모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 사용 중지와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철거나 사용 금지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지시를 한 거지 처벌 규정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2등급 건물.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근 일부 위성 채널의 잡음이 심하고 이 화면이 까맣게 끊기는 등 방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5G 시범 서비스 시작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5G 서비스의 주파수 간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이 보도 목적으로 수신하는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입니다. 갑자기 잡음이 심해지더니 농사에 필요한 과학기술 자료들과 상식들에 대한 보급 사업을 화면이 까맣게 변합니다. 1시간 동안 10여 차례 이상 화면이 끊깁니다. 수신 불량은 이번 주부터 심해졌는데 5G 시범 서비스 개시 시점과 맞물린 탓에 5G의 주파수 간섭 발생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간섭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덜 생기도록 더 많은 커버리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셀 설계를 하는 거죠. 조선중앙TV는 대만의 타이콤 위성을 사용하는데 타이콤의 주파수 대역은 3.69GHz. 국내 이통사들의 5G 주파수 대역은 3.42에서 3.7GHz로 대역대가 겹칩니다. 정부는 현재 위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7에서 4.2 대역과 겹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하고 위성하고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하지만 5G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모든 해외 위성들과의 간섭 가능성까지 살피지 못한 채 성급하게 서비스를 개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위성방송과 유선방송 사업자도 몇몇 외국 뉴스나 스포츠 채널 등의 수신 불량이 발생하자 주파수 간섭 가능성을 포함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근력 운동하는 여성과 화장하는 남성. 얼핏 듣기엔 부자연스러운 조합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 미의 영역을 새롭게 넓혀가는 남녀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피트니스 센터. 직장인들의 1:1 근력 운동이 한창입니다. 한 번 더. 둘.
이렇게 10kg 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찾는 이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근력이 좀 있어야 좀 몸매도 예뻐지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90% 이상의 여성분이셨는데 근력 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건강하고 탄력 있는 신체를 선호하는 경향에 근력 운동을 즐기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겁니다. 헬스용품과 영양보충제도 여성 구매 확산으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1년 새 근력 운동 뒤 체력을 보강해주는 에너지 보충제 구매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근육 회복을 위한 아미노산 구입도 3배로 늘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의 판매 증가량을 뛰어넘습니다. 반면 화장의 소비층은 이제 급격하게 남성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초는 물론 색조 제품도 다양해지면서 남성용 화장품 시장은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세 채널에서 7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즘 남녀가 소비 트렌드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훈입니다.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SUV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업체들은 더 크고 더 넓은 신차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SUV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로 모양의 독특한 앞뒤 전조등에 차체 길이만 5m입니다. 실내 시트는 3열로 8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열과 3열 의자를 모두 젖히면 성인 1명이 누울 만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출시 시기를 앞당겼더니 8일 동안 2만 대 넘는 사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3~4천만 원대로 동급 수입차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가족을 위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유아용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SUV 시장에서 대형화 바람은 점점 거세집니다. 포드 등 수입 대형 SUV의 국내 판매량은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쌍용차의 대형 SUV도 지난해 출시 이후 연간 15,000대 이상 팔리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들이 고르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 이 당분간의 어떤 돌풍에 그치지 않고 더 길게. 이런 가운데 한국 GM, BMW, 혼다 등이 내년까지 잇따라 대형 SUV를 출시하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18.6%에서 화살표, 물음표,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 택시 요금을 18.6% 인상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이 되고 심야 시간에는 4,600원으로 오릅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택시 요금이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경기도도 내년도 인상률을 이미 결정했고 대구시도 지난달부터 14% 올린 바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도 곧 오른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M버스와 시내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상액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달부터 바로 요금이 오르는데요. M버스의 현재 요금은 경기도가 2,400원, 인천이 2,600원입니다. 여기서 대략 200원, 8% 정도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처음 인상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매일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 부담은 좀 더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어 잘 못해. 미인 선발 대회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상 최고의 미녀를 가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열려 각국 대표들이 태국 방콕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대표로 참가한 세라 로즈 서머스가 자신의 SNS 계정에서 비영어권 국가 참가자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Pretends to know so much English, and then you ask her a question after having a whole conversation with her, and she goes. 네, 미스 베트남의 영어 실력에 대해 평가하며 행동을 따라한 건데요. 예. 네, 미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고립돼 있다.
불쌍한 캄보디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머스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의 용기를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은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음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레모나의 위기. 이거 많이들 먹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올해로 출시된 지 35년이 된 가루 비타민제죠.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회사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네, 경남제약은 지난 3월에 매출 채권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116억 원에 달해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경우 많은 주주들의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소액 주주들은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경영 신임서를 내며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남제약의 귀추에 관심이 몰리면서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국과 일본 등 8개국이 연합해 감시하고 있지만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입니다. 북한의 백마호와 파나마 선적 상위안 바오호가 동중국해에서 화물을 옮겨 싣고 있습니다. 백마호 선체 한쪽 면엔 푸마라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고 상위안 바오호 이름은 페인트로 가려졌습니다. 다른 사진에선 상위안 바오호와 북한 유조선 명류 1호 사이 연결된 유류 환적용 호스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1급 비밀 보고서에 실렸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국과 일본, 영국 등 8개국의 연합 감시가 시작된 후 북한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감시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불법 환적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이와 관련해 유엔은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 하는데요. 특권층이 이용하는 평양 백화점에는 수입 제품 대신 수입품을 따라한 물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진 평양 백화점의 모습을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붐비는 평양 제1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현장 취재 형식이라며 기자가 백화점 내에 주민들을 인터뷰합니다. 기자와 주민 모두 자연스럽게 영어를 씁니다. 펩티드 음료라든가 그런 거 맛보았습니다. 우리 시리즈가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펩티드 음료가 아주 좋다고. 백화점을 찾은 사람들은 전에는 수입 제품을 많이 썼지만 대북 제재 탓에 이제는 북한 제품을 쓴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수입 상품들 사겠는데 이제는 안전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품을 많이 찾게 되고. 매대에도 수입 제품이 아닌 북한에서 제조한 제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에는 요거트, 펩티드, 초콜릿 등 북한식 표현이 아닌 영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살아있는 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어로 봅니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펩티드화해서 인체의 소화흡수성을 높이고. 평양 제1백화점은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에서 붙잡힌 7살 과테말라 소녀가 90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입국을 감행한 것은 괜찮은 건지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미 국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입국을 하려던 과테말라 7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숨진 7세 소녀의 이름은 제클린 칼.
제클린은 미 국경 수비대에 체포된 이후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등 위급한 증세를 보였지만 90분 동안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못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Pero esto sucedió porque sinceramente la necesidad es grande. 또 이 소녀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섭취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국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응급소생 뒤 헬기로 태워 어린이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이라며 즉각적인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오는 긴 여행길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까지 미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뮤지컬 산업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요즘 일부 공연은 티켓을 구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 검증된 작품과 팬을 몰고 다니는 스타 파워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효하는 듯한 열창. 2004년 지킬 앤 하이드 초연부터 함께했던 배우 조승우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첫 회 판매분 9만여 장은 예매 시작 2분 만에 매진되며 조승우란 이름값을 실감케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도전을 모두 했는데 2차만 성공해서 오늘 보러 와서 진짜 티켓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킬과 하이드 상반된 두 자아를 표현하는 연기가 일품이란 평가입니다. 동방신기 출신 배우 김준수는 제대 후 복귀작으로 뮤지컬 엘리자벳을 택했습니다. 뮤지컬계 최고 아이돌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무대 매너에 대한 기대감에 김준수 출연 공연도 관객몰이 중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인기를 끈 배우 유연석은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를 통해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뮤지컬 스타 임태경도 뮤지컬 팬텀에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입니다. 굉장히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검증된 작품에 돌아온 스타 배우들까지 연말 뮤지컬계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탁구 그랜드 오픈 파이널스 결승에 올랐던 남북 단일팀 장우진 차효심조가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오늘 밤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혼합복식 결승에 나선 한국의 장우진과 북한의 차효심. 긴장한 탓인지 홍콩 선수들에게 연달아 점수를 내줍니다. 1세트, 2세트를 내주고 드라이브로 마지막 점수를 내준 뒤 장우진과 차효심은 손을 맞잡고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단일팀의 0대3 완패. 세계 랭킹 3위의 홍콩팀을 맞아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효심이 누나 미안해 해가지고 저도 많이 미안하고 다음에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앞서 둘의 연습 기간은 하루밖에 없었지만 첫 출전한 지난 7월 코리아 오픈에 이어 두 번째 결승에 오르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잠시 뒤 말레이시아와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 원정에서 2대2로 비긴 박항서호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0대0이나 1대1로 비겨도 우승합니다. 지난 조별리그에서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어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안표값이 정가의 20배가 넘는 6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현지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지 결과는 오늘 밤 드러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낮까지, 중부지방은 낮부터 오후 사이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도는 밤 사이 눈이 날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국에 1에서 3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빈번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 낮 동안 눈 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월요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초반에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여야 5당이 결국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는 했지만 이 쟁점별 이견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자기 혁신은 없고 결국 국회의원 수 늘리기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